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가족 태국 정착을 도운 현지 부동산 중개인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그만큼 수사가 진척이 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우선 이 수사 관련돼서 얘기를 나눠보기 이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의 의혹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이 사위 의혹 지금 이제 전 대통령의 전 사위죠. 그렇죠.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전 대통령의 전 사위입니다. 우리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젯에 채용된 것부터 이제 채용에 에서 공정한 절차가 지켜졌냐. 이거부터가 먼저 쟁점인데요. 예. 우리 지금 MZ 세대들이 이제 핵심으로 딱 잡고 있는 부분이 우리 공정이란 단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이 공정이란 단어에서부터 딱 보면 이 전 사위는 솔직히 말하면 채용 경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미 여겨지고 있고요. 타이 이스타제 채용에 어울리지 않는다, 적합하지 않다. 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경력자를 뽑거나 어쨌든 예. 어느 해당 직급에 사실 어느 정도 경력을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요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건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이제 태국이라는 걸 다시 봐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기 어디죠? 타이 이스타제. 타이니 이스타젯 이 부분이 이제 우리 한국의 이스타젯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 이미 기사로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세대가 제일 이슈로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제일 지금 채용 접근에서 우리가 다 지켜지지 않았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다시 한번 조사를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혜 채용, 특히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네. 굉장히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조민이 저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로서 활동을 앞으로 해나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거셌잖아요. 네. 특혜 채용도 결은 조금 다르지만은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 청년 실업률, 많이 접하셨죠? 네, 맞습니다. 주변에 청년분들 목소리를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네. 이 청년 실업, 특히나 취업난에 대해서 청년들 이런 울분 같은 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솔직히 이제 세대가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실업률에 관련해서. 예. 그래서 청년 채용도 어느 정도 유행을 따르는 것 같긴 하습니다. 유행을 따른다. 네, 유행을 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유행에 맞춰서 우리가 잘 맞췄어야 되는데, 그런 이 중간중간에 이 정치인들의 자녀분들 특히 채용이 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는 없는데, 네. 우리 정치인들의, 그러니까 유명인의 자녀가 이렇게 특히 채용이 되면서 계속 청년들에게 그 희망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좌절감을 준다고 좌절감을 하는데. 더 많이 느끼게 해주고요. 예.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부분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내가 과연 이 자신감 또한 좀 더 우리가 줄어들지 않았나. 그래서 그게 또 실업률에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잖아요. 네.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이 이런 식으로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는 것은 굉장히 좀 심각한 사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어나가자면은 검찰이 주목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죠. 아시는 분들 아실 건데, 이 사람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중진공 직원이 이 중개인 A씨라 표현하겠습니다. A씨가 다혜씨 가족에게 소개한 정황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했다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수사를 할 때 검찰이나 경찰이 타인의 휴대전화를 함부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뉴스상에서는, 뉴스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오는데, 뉴스나 언론 보도에 나올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중차대한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압수한 내용이 나오는 거지, 일반적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한다? 이거는 벌써 검찰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고 중차대한 범죄 혐의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검찰의 지금 수사 관련된 내용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네. 이제 중범죄 혐의자 문재인, 김정숙 여사부터 해서 네. 문다혜 씨까지, 네. 따님까지 해서 영장을 빨리 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장을 쳐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 수사 속도를 좀 더 빨리 해서 범위를 더 확대해가지고, 사실 이 수사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시간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증거물을 좀 채택하기도 힘들어지고요. 그렇죠. 증거인멸 우려도 네,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금 이 집권 여당이 잡고 있을 때 좀 네. 더 확실하게 그래서 국민들에게 우리 이런 사항을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든 이런 뭐 대우가 없다는 예우가 없다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최근에 뭐 많이 이제 책을 통해서 그렇죠. 네, 말을 하고 있지만 예. 우리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뭐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깨끗하다는 청렴하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본인 스스로. 네. 그러면은 사실 이 구속영장,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은 야당 측에서는 거세게 반발을 할 것 같아요. 이거 보복수사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좀 우려되진 않으신가요? 우리가 이제 보복이라는 단어가 사실 정치권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없어져야 된다. 네. 저희 이 MZ 세대가 참 그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었고, 네. 그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 정도로 이 보복성이 사실 여야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보복을 지금 이제 집권 이제 우리 여당이 됐지만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예. 네. 네. 총선 통해서 어쩔 수 없는 지금 소수가 돼버렸고 네. 그러면 민주당은 먼저 본보기로 사실 이걸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본인들이 스스로 이 당을 위해서 네. 자기 본인들의 야당을 위해서 네 그걸 먼저 이제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보고요. 보복이란 단어가 지금 이번 22대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 어디에 특정 정당과 관련된 인사를 수사하더라도 저것을 보복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된다. 네. 그러면 사실 이 민주당이 오히려 앞서 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먼저 당당하게 결백을 증명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민주당 측에서도 오히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구속영장이 들어오면은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고 찬성을 해야 되는 거죠. 찬성을 해야 된다. 네. 정말 그게 떳떳하다면 사실 수사를 해도 문제 없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본인의 결백이 정말 확실하다면은 네. 검찰에 서는 것에 있어서 뭐 두려움을 가지거나 그럴 일은 없겠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바로 이어지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예요. 네. 문다혜 씨가 청와대 경호처 직원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자금이 6,600여만 원인데 이것을 이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자금의 출처가 지금 검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경호처 직원은 문다혜 씨로부터 한국 돈과 태국 돈 수차례에 걸쳐서 6,600여만 원을 받아 자신의 계좌에 넣었다가 국내에서 출금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돈은 지난 2019년 5월 다혜 씨가 서울 양평동 다가구 주택을 매입할 때 또 쓰였다고 해요. 이 돈이. 그렇다면 이 자금의 출처. 뭐 지금 일각에서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진보 성향을 띄우는 언론들이나 뭐 유튜브 방송들에서는 이 6천만 원 관련된 이 돈 이거 뭐 검찰이 너무 억지로 트집 하나 잡아가지고 꼬리잡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별것도 아닌 일을 더 키우는 것 아니냐? 아니 이 자금 출처 왜 의문을 갖는 것이냐라면서 검찰을 오히려 비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게 정말 일단 상식선에서 돈 거래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돈 거래에 대해서. 네, 돈 거래 자체가. 네.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660만 원이든 네. 6,600원이든 6,600만 원이든 네. 그러니까 어떤 금액을 떠나서 사실상 자기의 그 경호원과 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우리 이게 상식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가족들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누구나 다 있습니다. 주변에 더 돈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예. 분들은. 그래서 이 거래 자체부터가 저는 좀 의심스럽고요. 이게 이제 경호처 직원이 설마 먼저 제안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경호처 직원이 감히 예. 네, 감히 대통령 딸에게. 예,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부탁이 아니라 갑질이었을 거다. 갑질이었을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대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뭐 이렇게 압축을 해도 되는 걸까요? 네, 그래서 근데 그냥 단순히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상식선에서만 생각해 보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발 조사하고 있는 검찰 네. 그 상식선에서만 조사를 한다면 네. 정말 모든 게 다 될 거라고 보는데요. 네,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사가 이루어져야 지금 이미 수사가 되고 있지만은 이와 관련해서도 방해가 들어와서는 안 되겠죠. 수사에 네, 대해서. 맞습니다. 특히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검찰 앞까지 가서 이제 좀 항의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 실제로 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국민의힘 아니죠.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이나 법원 앞에 가서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퍼포먼스를 하면은 뭐 검찰 규탄한다, 법원 규탄한다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면은 이게 사법 시스템 절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어떤 검찰이든 사실 우리가 이제 검찰도 중립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건 다 알지만 예. 사람인지라 사실 정치적인 성향은 다 그렇죠. 내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또 조금 위협적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저는 있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정말 떳떳하다면 아까 문재인 대통령 모든 일가들이 다 네. 정말 떳떳하다면 이건 조사를 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제발 우리 검찰들도 상식선에서 6,600만 원은 절대 이런 거래를 이런 식으로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600만 원도 이런 식으로 안 하는데 네. 6,000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6,000원 정도는 네, 6,000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근데 아무튼 간에 특히나 요즘 들어와서 이제 특히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하기 시작할 때부터 갑자기 이 검찰이나 법원 쪽 관계자들이 뭔가 두려움에 떨어서 이 사건을 막고 싶지 않아 하는 경향들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진보 쪽 성향을 가진 분들도 압박을 하면 안 되죠. 왜 헌법기관을 압박을 합니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공정하게 수사 진행되고 공정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저희가 해봤고.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